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이상적인 효과를 내고 싶은 백준호입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커넥션 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커넥션 과정, DB 커넥션 문제점, DB 커넥션 풀, 커넥션 풀 타입 ORM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DB 커넥션 과정입니다. 위 그림은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통신하는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위 그림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럼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통신하면은 서버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직접적이니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코드상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DB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키를 제3자에게 쥐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것이 DBMS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는 이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필요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DBMS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여 사용자는 이 다양한 종류의 각 특징들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DBMS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는 DBMS와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TCP/IP 통신입니다. 이 TCP/IP 통신은 3웨이의 핸드쉐이크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신뢰받은 통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DB가 한번 연결되면은 이때 한번 연결될 때마다 커넥션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와 DBMS의 통신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DBMS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BMS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은 DBMS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지만 오늘은 가장 흔히 쓰이고 널리 쓰이는 MySQL을 예시로 들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ySQL은 스레드 기반으로 MySQL 내에 스레드 풀 안에 스레드가 일정량 개수가 차 있습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쿼리문을 보내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요청하면은 MySQL은 스레드 풀 안에 있는 스레드를 하나 빌려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여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이때 요청이 끝났으면은 사용된 스레드는 스레드 풀로 반환이 되고 결과값은 클라이언트로 전송됩니다. 이때 스레드 풀 안에 정해진 개수만큼의 스레드가 차 있다면은 사용되었던 스레드는 그 자리에서 반환되지 않고 삭제가 됩니다. DBMS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신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 클라이언트와 DBMS 간의 통신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CP/IP 통신으로 DBMS와 한번 연결을 할 때마다 커넥션이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위 두 가지 질문이 생각나는데 많은 인원이 동시간대에 데이터베이스에 통해 데이터를 받아오는 경우 한 개의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마다 커넥션을 형성하여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그리고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올 경우 데이터 요청 한 번이 완료되면 연결을 해제해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위 두 질문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마다 커넥션 객체를 형성하면 시스템의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커넥션을 유지하면 그것 또한 자원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풀링 기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MySQL의 스레드 풀처럼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커넥션을 어떻게 풀링하느냐? 바로 DB 커넥션 풀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커넥션 풀 안에 일정 개수 이상의 커넥션이 들어있고 만약 A 요청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커넥션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 1을 빌려와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이 완료된다면은 커넥션 1은 다시 커넥션 풀로 반환이 되고 다음 요청인 B 요청이 들어올 경우 반환되었던 커넥션 1을 다시 빌려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B 요청이 작업하던 중에 만약 C 요청이 들어왔다면은
새로운 커넥션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 2를 빌려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B와 C도 작업이 완료된다면 다시 커넥션 풀에 커넥션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넥션 풀의 간략한 설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DB 커넥션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객체를 만들어 두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그리고 연결이 끝난 커넥션을 재사용함으로 클로스와 새로운 커넥션을 만드는 시간이 절약됩니다. 세 번째로 커넥션 수를 통제할 수 있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 시 서버 자원의 고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이 이루어질 때만 커넥션을 사용함으로 연결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원이 훨씬 효과적으로 절약됩니다. 그렇다면 커넥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과도한 커넥션 수량은 메모리에 불필요한 가부하를 주게 되는 것이고 개발자는 요청 수 혹은 사용자 수에 맞춰서 커넥션 풀에 커넥션의 수를 일정량 이상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 커넥션 풀의 타입 ORM입니다. 그렇다면은 커넥션 풀을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보통 ORM마다 혹은 DBMS마다 커넥션 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타입스크립트 기반인 타입 ORM은 기본적으로 커넥션 풀을 사용하고 있고 이때 10개의 커넥션을 가진 커넥션 풀을 기반으로 하여서 작업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메서드를 통해서 커넥션 풀의 커넥션의 개수 또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 간략하게 지금까지 커넥션 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느낀 점은 클라이언트와 DBMS 간의 효율적인 연결은 해결하였으나 DBMS와 DB로의 효율적인 안전한 통신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효율적인 쿼리 작성으로 DB와의 접속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서브 쿼리 사용 간의 쿼리 인젝션 방지를 통해 좀 더 안전한 통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입 ORM이 아닌 ORM 혹은 DBMS에서 커넥션 풀을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BMS의 종류별로 각 특징이 있고 강점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특징을 알고 본인에게 최적화된 DBMS를 정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